에리사, 잘 잤어? 안녕 오빠. 엄청 피곤해 보이네. 아니야, 난 괜찮아. 그냥 피곤해 보이는 것뿐이야. 아침밥 다 차려놨으니까 양치부터 하고 와. 안 그래도 하려고 했거든. 엄마도 아니고 왜 그래? 미안. 내 이름은 카츠라기 아야토. 내겐 아주 귀여운 이복 동생이 한 명 있다. 에리사는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엄마가 재혼을 하면서 생긴 새아버지의 딸로 나보다 1살 어리다. 처음엔 낯가림이 심해서 나를 아야토씨라고 조심스럽게 부르던 아이였다. 하지만 어떤 일을 계기로 통해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저기 아야토씨, 이제 오빠라고 불러도 돼요? 응, 당연하지.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땐 정말 기뻤다. 어렸을 때부터 엄마와 단둘이 살았던 나에게 피가 이어지지 않았더라도 새아버지와 에리사는 소중한 가족이었다. 잘 먹었어. 그럼 나 먼저 학교 갈게. 오늘도 일찍 가네. 난 오빠처럼 바보같이 지각하기 직전에 학교에 가는 사람이 아니니까. 너무해. 제발 지각은 하지 말아줘. 괜히 동생인 나까지 창피해지니까. 알았어, 조심할게. 어렸을 땐 다정했던 에리사가 중학생이 되면서 점점 나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내가 무슨 말만 하면 대들고 내가 거실에 있으면 자기 방으로 쓱 들어가 버리는 바람에 요즘에는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할 시간도 거의 없다. 이제 오빠 거릴 나이는 지난 거겠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일어나는 일이라고 해도 괜히 서운했다. 난 그저 예전처럼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집을 나선 뒤 나 카츠라기 에리사는 한동안 역승강장에서 시간을 보냈다. 몇 대의 전철을 보내고 등교 시간에 딱 맞춰 도착할 수 있는 급행열차가 들어섰다. 이제 곧 오겠네. 안 들키게 몰래 들어가야지. 오늘도 역시나 평소처럼 딱 맞춰 왔네. 그러지 말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건만. 오빠는 왜 항상 저럴까? 난 매일 아침 오빠가 어느 칸에 타는지 다 알고 있다. 참고로 스토커는 아니다. 하지만 누가 만약 스토커 아니라는 증거를 대보라고 하면 딱히 내세울 만한 건 없다. 오늘은 이어폰 끼고 왔네. 수요일이니까 평소 듣는 그 재생 목록인가 보네. 나중에 나도 들어야지. 이렇게 오빠를 몰래 관찰하기 위해 난 항상 오빠보다 먼저 집을 나온다. 인기척을 숨기고 야생동물을 관찰하듯 오빠의 본 모습을 보기 위해선 내 존재를 철저히 감춰야 한다. 사실 나는 오빠를 좋아한다. 하지만 부모님에게 걱정 끼치고 싶지 않기에 이 감정을 억누르며 살아왔다. 가까이 있으면 실수로 고백할까봐 일부러 거리를 두며 지내고 있는 것이다. 오빠 방 냄새 맡을 때마다 진짜 행복해. 병에 담아서 팔면 엄청 잘 팔릴 것 같은데.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살면 이런 장점이 있다. 이 셔츠는 요즘 안 입는 것 같던데. 아까우니까 버리기 전에 내가 가져가야지. 중요한 문화재는 보호해야 되니까. 좋아하는 마음을 숨기기 위해 이 정도의 행동은 아마 괜찮겠지? 그러던 어느 날 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다. 이 책이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러게,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오빠가 같은 반의 어느 여자 선배와 단둘이 서점에 있는 모습을. 오늘 정말 고마웠어. 이 정도야 뭘. 필요할 땐 언제든 불러줘. 야, 그렇게 말하면 맨날 부른다? 살살 해줘. 내가 제일 무서워하던 일이 현실이 돼버렸다. 그렇다.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공부도 잘하는 오빠를 좋아하는 여자가 한둘쯤은 있는 게 당연하다. 짜증나. 내가 오빠랑 제일 가까운데. 더는 참을 수 없어 그 자리를 도망치듯 빠져나왔다. 오빠와 함께 사는 그 집으로. 그날 밤 내가 목욕을 마치고 나오자 동생이 소파에 엎드려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에리사, 지금 안 들어가면 욕조물 씻는다. 알았어. 이따 갈게. 너무 늦게 가지 말고. 네, 알았어요. 잠시 후 거실로 돌아오자 에리사는 그대로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다. 나 참나, 내가 그렇게 말했건만. 너무 곤히 자고 있길래 깨우기 조금 미안해서 이불이라도 덮어주려고 가까이 다가가자 바닥에 뭔가 반짝이는 게 눈에 들어왔다. 소파 옆에 휴대폰이 켜진 채로 떨어져 있었다. 아마 폰을 만지다 중간에 잠들어버린 모양이다. 아무 생각 없이 폰을 집어들려던 그때 의도치 않게 화면을 보고 말았다.
가족이라 해도 남의 휴대폰을 보면 안 되는... 어? 화면에 보이는 검색 기록엔 의붓 오빠 연애, 의붓 오빠 결혼, 의붓 오빠 결혼 허락받는 법 등의 이상한 단어들이 적혀 있었다. 에? 이게 무슨... 잠깐 냉정하게 생각해보자. 폰 주인은 오빠를 결혼까지 하고 싶을 정도로 좋아한다. 부모님께 허락받을 생각까지 할 정도로 진지하다. 문제는 이 폰의 주인이 내 동생이라는 것이다. 항상 나한테 까칠하던 에리사가 이런 걸 검색했다고? 일어났어? 오빠, 잘 잤어? 아니, 지금 밤이구나. 나도 모르게 깜빡 잠들었네. 응? 내 핸드폰이 어디가... 그거 내 폰이잖아! 그치? 역시나. 역시라니? 설마 봤어? 그게 화면이 켜져 있어서 지우려다가 그만... 미안. 다 봤구나. 내 욕망 가득한 검색 기록을. 욕망이 가득하다는 건 알고 있었구나. 이제 난 끝이야. 더 이상 여기서 살 수 없어.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야 해. 잠깐 진정해. 겨우 그런 거 가지고 집을 나갈 것까지는 없잖아. 이제 난 끝이라고. 어찌저찌 에리사를 진정시킨 뒤 녀석의 방에서 이야기를 듣기로 했다. 이제 좀 진정됐어? 미안, 내가 좀 오바했어. 출가하겠다느니 밀항하겠다느니 조금 오바했다고 하기엔 많이 갔지만 그냥 넘어가자. 아까는 미안했어. 뭐가? 아까 네 폰 멋대로 본 거 말이야. 주워주려다 어쩔 수 없이 그랬던 거잖아. 오빤 정말 너무 착해. 오빠가 너무 착해서 더더욱 포기 못하겠어. 무슨 일이었는지 차분하게 얘기해 줄래? 응. 그 뒤로 에리사는 오늘 있었던 일을 천천히 이야기해줬다. 에리사는 내가 같은 반 여자애랑 둘이 서점이랑 카페에 간 걸 보고 그 애랑 사귀는 줄 알고 당황해서 그런 단어들을 폭풍 검색한 거였다. 말해줘서 고마워. 미안해. 나 너무 유치하지? 아니야. 참고로 걘 그냥 여사친이야. 정말? 사귀는 사이 아니야? 그냥 같은 반 친구야. 이름은 리사고. 누군진 알아. 카토 리사. 생일은 6월 17일. 혈액형은 O형. 전에는 테니스부였는데 7월에 그만뒀고 학교에서 두 정거장 떨어진 데 살잖아. 잠깐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 건데? 오빠 여친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서 좀 알아봤어. 참고로 오빠랑 자주 노는 주변 사람들에 대해선 대충 다 파악하고 있어. 같은 반인 나보다 더 많이 하는 건 좀 무서운데. 어쨌든 걔랑은 아무 사이도 아니야. 입시 참고서 사야 한다고 해서 같이 골라준 것뿐이야. 아, 그랬구나. 오빠, 이미 눈치챘을지도 모르지만 나 오빠 좋아해. 우린 의붓남매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까 엄마랑 아빠한테 걱정 끼치기 싫었어. 그래서 계속 참아왔던 거야? 응. 근데 결국 들켰네. 솔직히 난 아직도 좀 혼란스러워. 근데 솔직히 기쁘기도 해. 뭐? 기쁘다고? 네가 날 싫어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나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리고 너 같은 애가 좋아한다는데 안 기뻐할 남자가 어딨겠어? 정말? 있잖아 오빠. 나랑 사귀어 줄래? 물론이지. 네가 원한다면야. 정말? 너한테 왜 내가 거짓말을 해? 나 진짜 기뻐. 나도 네 마음을 알게 돼서 진심으로 기뻐. 그렇게 우리들은 의붓남매에서 연인이 되었다. 사귀기로 한 뒤 우리는 바로 다음 주말에 데이트를 하기로 했다. 너무 행복해 오빠. 이제 막 집에 나온 것뿐인데 뭘. 그것만으로도 벌써 가슴이 벅차서 나머지 일정은 어떻게 보낼 수 있을지 좀 무서울 정도야. 오빠는 어때? 나도 좋아. 이미 오랫동안 봐온 얼굴인데 어째서인지 그 미소에 가슴이 두근거리고 말았다. 야? 아이 깜짝이야. 오늘은 조금 과감하게 나가볼까? 이건 좀 부끄러운데. 커플이니까 이 정도는 당연하지. 오늘 사람 되게 많다. 그러게. 하지만 오늘은 나만 봐야 해. 뭐? 다른 여자한테 한눈 팔지 말라고. 그야 당연하지. 그렇게 말해주니 기쁜걸? 근데 에리사, 우리 이제 사귀는 사이인데 계속 오빠라고 부르네? 아, 그러네. 오빠란 호칭이 익숙해서 그런가 봐. 그리고? 오빠라고 부르는 건 나만 할 수 있는 특권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 특권이라고? 응.
나중에 엄청 예쁜 여자가 나타나도 오빠를 오빠라고 부를 수 있는 건 나뿐이니까. 듣고 보니 그렇네. 난 오빠의 유일한 여동생이니까 당분간은 계속 이렇게 부르면 안 될까? 알겠어. 집 안에서도 마치 지금까지 못했던 시간을 채우기라도 하듯이 우리는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에리사, 저기... 응? 너무 가까운 것 같은데 조금 떨어져 있으면 안 될까? 미안하지만 지금 충전 중이라 안 돼. 그게 무슨 소리야? 오빠의 향기, 체온, 목소리에는 에너지를 충전시키는데 꼭 필요한 특별한 성분이 있거든. 그랬구나. 몰랐어. 그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몰래 오빠 방에 들어가서 심호흡도 하고 소파에 오빠가 앉았던 자리에 손 얹고 체온도 느껴보고 목욕도 일부러 오빠가 쓰고 난 다음에 들어가고. 그만! 그 이상 들으면 안 될 것 같아. 날 향한 에리사의 마음은 내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깊었다. 충전 안 되면 내 정신 상태에 큰일 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빨리 충전되라고 쓰담쓰담 해줘. 알았어. 중학생이 된 지금도 에리사는 여전히 외로움을 많이 타고 어리광도 많다. 그런 모습이 오히려 더 사랑스럽고 편안하게 느껴졌다. 내가 초등학교 5학년이었을 때 아빠가 재혼하셨다. 그날 처음 만난 오빠는 새엄마의 아들이었다. 안녕, 난 오늘부터 네 오빠야. 나는 겁도 많고 낯도 많이 가리는 아이였다. 오빠는 나를 편하게 해주려고 여러 번 다가왔지만 변화가 두려웠던 나는 쉽게 그 손을 잡을 수 없었다. 사람들과 대화도 어려워했고 당시 전학간 학교에서는 따돌림도 당하고 있었다. 야, 너는 왜 말이 없어? 어? 그게... 뭐라는 거야 도대체? 내가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던 그때 얘들아, 그만해! 넌 누구야? 나는 에리사의 오빠야. 저기... 너네 내 동생 울리기만 해봐. 가만 안 둘 거야? 오빠는 싸움을 잘하진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나를 지켜줬다. 정말 고마워. 오빠니까 당연하지. 그럼 앞으로 오빠라고 불러도 돼? 응, 물론이지.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내 마음속에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있다. 그리고 중학생이 된 지금 나는 그때 품었던 감정이 사랑이었다는 걸 깨달았다. 난 오빠를 좋아해. 하지만 우리는 이복남매였고 분명한 가족이었다. 내 감정이 들켜버리면 엄마와 아빠는 틀림없이 곤란해하실 거다. 최악의 경우 가족이라는 울타리 자체가 무너질지도 모른다. 그건 절대로 피해야만 했다. 그래서 마음을 숨기기로 결심했는데 오빠는 또다시 굳게 닫혀있던 내 마음을 열어줬다. 예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오빠는 내게 있어서 영웅이자 왕자님이다. 이런 평화롭고 행복한 날들이 계속되길 바라던 어느 날이었다. 저기 에리사, 잠깐 할 말 있어. 나 말이야? 그래, 빨리 와봐. 너 사사키한테 고백받았다며? 고백이라고? 시치미 떼지 마. 바로 옆반이라 다 알거든? 그때 한 달 전쯤 한 남자애가 고백했었지만 너무 당황해서 이름도 안 묻고 도망쳐버렸던 기억이 떠올랐다. 마키가 사사키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싸가지 없게 뭐? 얼굴 좀 반반하다고 내 친구 무시하는 거야 지금? 난 여전히 사람을 대하는 게 서툴러서 이런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다. 좋아하는 사람 있다며. 사사키보다 잘생긴 사람이 어딨는데? 나대지 마라. 그런 뜻이 아니라. 마키한테 사과해. 그래, 사과해. 뭐라고 말 좀 해보시지. 너네 지금 뭐 하는 거야? 한 여자애를 여럿이서 몰아세우다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지. 선배랑 상관없는 일이에요. 우린 이 애랑 얘기 중이거든요. 아까 에리사가 좋아하는 남자가 누구냐고 했지? 네? 에리사는 내 여자친구야. 네? 그러니까 불만 있으면 나한테 말해. 에리사는 날 좋아해서 거절한 거니까. 어이없어. 얘들아, 가자. 에리사, 괜찮아? 응. 오빠, 여긴 어떻게 알고 왔어? 우연히 네가 사람이 없는 쪽으로 가는 모습을 보고 걱정돼서 따라왔는데 오길 잘한 것 같네. 오빠, 역시 난 오빠가 너무 좋아. 나도 마찬가지야. 오빠는 내가 얼마나 오빠를 좋아하는지 모를걸? 내 마음은 오빠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더 클 거야. 그렇게 말해주니 기뻐. 정말 고마워, 오빠. 그 후 우리는 부모님께 사귀고 있다는 사실을 털어놨다. 언제까지고 숨길 수 없으니까. 의외로 부모님들은 우리를 따뜻하게 축하해 주셨다. 마치 처음부터 우리 사이를 다 알고 계셨던 것처럼 응원해 주셨다. 네, 나가요. 아이, 깜짝이야. 서프라이즈야, 오빠.
나는 대학 입학 후 자취를 시작했고 에리사는 자주 내 자취방에 놀러오게 되었다. 에리사도 대학에 붙으면 같이 살 계획이다. 나와 에리사가 남매가 아닌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되는 날도 이젠 그렇게 멀지 않은 것 같다.